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투자 수익과 투자 아이디어, 재미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입니다. 자, 시장이 뭐 어제 저 우크라이나 쪽에서 조금 좋은 얘기 비슷한 뭐 그런 얘기 살짝 비치면서 아침에 좀 플러스로 좀 세게 출발했는데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죠. 요즘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꼭 아침에 뭐 전날 미증시에 따라서 잘 출발하는데 장중에 꼭 조정을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쫓아가면 안 돼요. 네, 요즘에 진짜 정말 종목 장세이지만 그치. 쫓아가면 장중간에 쫓아가면 물린다라는 거. 그리고 네. 아마 이게 지금 뭐 어제 네. 또 뉴스가 또 조금 좀 투자자들 조금 벌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뉴스들도 좀 있었죠. 국채 네. 2년물 금리가 10년물을 네. 역전했다라고 뭐 네. 그런 뉴스들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냥 그렇게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이렇게 올라가면 뭐 나중에 경기 침체 신호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2019년도에 네. 배워야 산다에서 한번 이렇게 좀 다뤄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게 뭐 한 10번이면 9번은 네.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자,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저 장중에 잠깐 이렇게 역전된 거니까 지금 뭐 역전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완전히. 네. 또 이게 고착화가 되면 좀 이렇게 역전된 기간이 좀 이렇게 오래 가면 그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우리 다루는 시간 갖기로 하고 네. 뭐 그런 것들도 시장에 조금 뭐 부담감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따 이강무 전문가는 저기 러시아 쪽 그런 쪽 좀 다뤄주실 거죠? 네, 이재필 전문가님이 한동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 소식통이셨잖아요. 네, 방산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제가 러시아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오케이. 예,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추천주 하나, 이쁜 짓 한 추천주가 하나 있죠? 이번에는 오랜만에 제 종목이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오늘 하이브 종목이 상당히 좀 반등을 하면서, 사실 아주 드라마틱하게 크게 움직인 종목은 아닌데, 제가 그래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여와서 이쁘게 움직였네요. 네, 뭐 지금도 추세를 잘 지켜가면서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켜보셨던 분들 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뿐만 아니라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 SM 이 기업도 상당히 좀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 같은 네. 경우는 뭐 어떤 재료가 하나 좀 센 게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JYP 어떤 JYP 네. 쪽에 미국 쪽에 네.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세하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네. 뭐 거의 뭐 방탄소년단급 네. 방탄소년단이 했던 것들 네. 뭐 그런 거에 준하는 비슷한 뭐 그런 호응을 받은 뭐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아이돌을 잘 모르는데 네, 스트레이키즈라고 빌보드 1위인데 그러니까요. 외국에서는 많이 좀 관심이 있나 봐요. 저는 이제 가끔 이 외국인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서 해외 길거리에서 이제 밈댄스라고 하잖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K-팝을 흉내내는 거기 꼭 이야기하면은 꼭 이 그룹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전혀 모르지만은 그게 JYP 소속이죠. 네, 얼굴은 전혀 모르지만은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네, 저기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이고. 13개 부문에서 네. 이름을 올렸다. 네. 나는 요즘은 그 친구들이 되게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관심 있는 아이돌이 있으신가요? 가상인간. 아, 로지하고. 맞아요. 네. 로지하고, 김래아하고. 네. 근데 로지는 좀 무섭게 생겼어. 약간 조금, 네. 그쵸. 예, 뭐 머리 이렇게 개성이 땄는데. 좀 있고. 좀 무섭게 생겼고. 김래아가 좋던데, 나는. 아, 그러세요? 저는 이름도 다 외우지 못했는데. LG전자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게임 회사들도 지금 이 가상 인간을 모델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또 준비하더라고요. 광고도 이 가상 인간들이 찍어요. 그러니까요. 찍고. 근데 이게 아마 이 사람이 이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를 사람이 뇌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진화를. 그래서
사람은 이게 좀 저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봐도 그 가상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네. 뇌에서 느끼는 거는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 가상인간들 이런 쪽들도 네. 아마 뭐 좀 더 있으면 이재필이 가상인간이 여기서 앉아서 방송을 하고 저는 네. 뭐 누워서 TV 보고 네. 있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신 말해주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나 대신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빅데이터를 걔가 갖고 있는 거지. 네. 예, 내가 나의 행동이라든가 뭐 좋아하는 것들, 뭐 종목들도 뭐 좋아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시간 저 나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일자리가 좀 아니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돈은 내가 버는 거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해도 그리고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AI가 진행을 한다면 외모는 그대로 가져가실 겁니까? 바꿔야죠. 뭔 소리야. 제일 먼저 바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 가상인간이라든지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시대가 바뀌었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런 뉴스 있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선보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만들어서 보여줄게.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올해 초에도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올해는 전기차 신경 덜 쓰고 나 로봇 만들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테슬라 모터스가 거의 액면 분할과 같은 이야기로 해서 주주 배당을 해서 이제 액면 분할 효과를 만들잖아요. 딱 천슬라만 찍으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어쨌든 뭐 이 가격 자체가 좀 싸 보일 텐데 그러면은 이제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지고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확보되는데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거 거품 많다라고 보거든요. 모멘텀이 좀 거품이 있다? 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뭐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주가가 저 테슬라만 하더라도 정말로 뭐 힘 닿는 데까지 올랐잖아요. 뭐 한참 올랐다 싶으면 또 뭐 저 주식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뭐 쉽게 덤비거나 뭐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모를까. 그때그때 모멘텀에 따라서 그냥 뭐 갖고 가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여전히 저는 테슬라 모터스가 모멘텀에 대한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얘기할 때는 테슬라 모터스만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벤츠도 만들고 BMW도 만들고 현대차 기아차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테슬라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기가 팩토리가 미국에서만 미국과 중국에서만 지어진 게 아니라 유럽에서 이제 가동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할 수 있는 캐파 능력이 연간 100만 대, 130만 대 수준에서 700만 대 수준으로 이제 높아질 거라는 거죠. 여전히 이제 소비자는 좀 많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 들은 것처럼 AI, 뭐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그런 것들은 또 법인들을 따로 만들어서 하니까. 뭐 어쨌든 그게 또 이제 지분법이든 어쨌든 같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 모터스는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안 할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요, 저는. 자, 그럼 이제 뭐 아침에 아침이란다. 오프닝은 요 정도로 하고 자, 포커스 EJ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은 먼저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뭐 이 정부 정책 관련되는 이 시장이 그런 모습이에요. 정책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아니면 똑소리 나는 우리 한참 동안 뭐 수익 잘 냈던 뭐 어떤 전쟁이나 뭐 이런 모멘텀들 요런 것들이 있다든가 아주 똑소리 나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이 아니면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요. 자, 오늘은 건설 기초자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뭐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주택 250만 호를 짓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저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건설 경기는 주택 공급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건설 경기는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투자를 할 때 조금 우선순위는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우리가 아파트를 딱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데 가장 처음에 할 부분은 뭐 땅 파고 뭐 그런 걸 하겠죠. 땅 파고 거푸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기초 공사를 하고, 그 다음 뼈대 올리고, 뭐 그러고 나중에는 뭐 다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조금 투자를 하면 좀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예전에 2017년도에 제가 이토마토에서 처음에 5G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릴 때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처음에 뭐 기지국 안테나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다가 이노와이어 같은 거는 뭐 스몰셀, 핑토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전기에 걸쳐서 들어가는 부분들일 거고, 자, 그래서 뭐 기지국 장비들 이런 것들 깔기 위해서는 대한광통신 같은 광케이블 업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처음에 움직였죠. 그리고 기지국 업체들 움직이다가 뭐 나중에는 RFHIC 이런 것들도 뒤따라서 움직이고 다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서를 좀 입각해서 보면 좀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적인 거푸집을 만드는 회사가 뭐 삼목 에스폼이나 금강공업 이런 게 있죠. 자, 이 삼목 에스폼이나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삼목 에스폼 차트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왜 자꾸 스팸이 먹고 싶나? 왜 스팸 그러죠? 네.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들 때문에 크게 올라왔었고, 그렇죠. 뭐 지금 시장 대비해도 월등히 높은데, 네. 지금 저 삼목의 스폰 같은 경우는 2월 초부터 시작해갖고 2배가 넘게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금강공업도 마찬가지죠. 금강공업은 최근에 철강주들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 요것도 거푸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목의 스포나 금강철강에는 죄송합니다. 예,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 할 때 그 거푸집 이걸 제일 처음에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쪽이 움직이고 나면 또 저 기초 자재들, 건축 기초 자재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거푸집 만들고 난 다음 거기다가 뭘 이렇게 채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순서에 입각해서 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 가장 처음에 조금 보고 싶은 그런 종목은, 자, 보강산업이라는 종목, 뭐 요런 거를 좀 요것도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 부순 골재, 골재 부순 거, 그 다음에 혼합 골재 같은 것들, 아스콘, 레미콘 같은, 레미콘은 뭐 우리 이강 전문가도 유진기업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줬지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보강산업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보강산업 같은 경우는 또 정치 테마로 또 조금 엮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있죠. 전 유엔 사무총장. 그분이 저 대선 나왔을 때 CCS하고 같이 뭐 보강산업하고 같이 관련주로 이렇게 엮였었는데요. 자,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은 홍준표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도 엮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 정권을 잡게 될 분들 그쪽 당에 있는 그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보강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문제만 없다라면 뭐 차분히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적 부분들 계속 좀 늘어나고 있죠. 보시다시피. 작년에도 뭐 700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그 전년도는 569억이었습니다. 자, 영업이익 130억 정도. 그런데, 뭐 시가총액은 조금 비싸긴 한데요. 자, 요거를, 좀 바닥권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첫 종목은 일단 뭐 보강산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31CNS라는 종목도 있죠. 자, 요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스틸 사업부하고 콘크리트 파일 사업부가 있는데요. 자, 이 스틸 사업부 쪽에서 올해 실적이 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서부고속도로에 작년에 이렇게 좀 설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밀어놨어요. 올해로 이연된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매출,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좀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요거는 콘크리트 파일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콘크리트 파일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콘크리트 파일은 뭐냐 하면 콘크리트 덩어리죠. 자, 그래서 이걸 거의 뭐 건설할 때 기초 자재로 쓰는 그런 겁니다. 자, 뭐 이 콘크리트 말뚝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저 건설 현장에서 거의 뭐 풍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우리나라에서 이 콘크리트 파일을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이쪽이 뭐 좀 기술 장벽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다들 하다가 다 포기하고 지금 뭐 상장회사 중에는 한 3종목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콘크리트 파일을 하는 회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31CNS하고 그 다음에 IS동서하고 그 다음에 또 동양파일하고 자, 요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시멘트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요. 자, 어느 정도 시멘트의 재고를 들고 가는데 또 이 콘크리트 파일이 이 시멘트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파일도 마찬가지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산을 해놓은 거 한 몇 개월치 정도는 생산을 해놓고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예전하고 다르게 이 건설사, 대기업들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뭐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들을 용인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31CNS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도 이렇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시가총액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자, 주가 수익률이 가장 클 때가 적자 나다가 흑자 전환을 해서 뭐 거기서 더 크게 흑자가 나면 그건 주가가 바닥을 찍고 추세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래서 재작년에 매출액 1,800억에 영업이익이 한 3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많이 난 건 아니고. 근데 2021년도 작년에 한 2,200억이 넘게 매출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36억 정도가 흑자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136억 정도 영업이익 났는데 1,500억 정도면 시가총액이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게 비싼 수준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콘크리트 파일들 이런 것들 지금 저 건설회사에서 이쪽이 하도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몇 개 없기 때문에 막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막대할 수가 없어서 아마 납품 단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콘크리트 파일이 뭐 쇼티지라 그러죠. 풍기 현상이 지금 나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올해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뭐 차분하게 요거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은 IS 동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IS 동서 같은 경우는 뭐 이 정책수에 아까 250만 호 건설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죠. 뭐 사업 다각화로 저 청정에너지 관련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저 뭐 건설 부분도 있고요. 또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것들 이런 부분도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자회사로 인선 ENT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축 기자재 특히나 이제 오늘 뭐 거푸집부터 해서 또 새로운 또 이 건축 기자재를 또 많이 알려주셨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건축 기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들 기업들에 대한 재고는 큰 이상이 없는지. 네. 재고는 지금 풍기 현상이 나오려고 그래요. 풍기 현상이요? 예, 지금 한 3개월치 정도 그 정도 재고를 갖고 가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이게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네. 되게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쵸.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건 쇼티지가 날 때 그때 의리갑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봄부터 성수기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새로운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 않을까. 안 하고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안 하면 그렇죠. 안 하면 정권, 안 된다. 안 하면 네. 정권 또 바뀔 거예요, 아마. 네. 그걸 너무 잘할 테니까 무조건 한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또 이제 소식을 하나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유튜브의 채팅이 활발하게 또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의 이제 내용 전달에 많은 분들이 귀 기울이고 들어주고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채팅이 정말 활발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건축 기자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종목이나 아무래도 종목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 때문에 혹시라도 걱정이 되는 종목이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접속하셔가지고
질문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나 아니면 이재필 전문가님이 같이 좀 답변도 남겨드리고 방송에서 또 언급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J님, 제가 호가 양봉이 아니라요. 전에 네. 그 투자의 신을 방송을 하는데, 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 PD님이, 네. 제가 그때 빨간 넥타이를 맸는데요. 네. PD님이 머리 여기다가 봉을 이렇게 씌웠어요, 캔들을. 그랬나요? 캔들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양봉이 된 겁니다. 시청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제 그러니까 채팅을 도와주는 톱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비가 호를 붙였습니다. 채팅에서 양봉 이재필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9시 출발할 때부터 내내 양봉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딱 양봉이 생겼네요. 오늘도 넥타이를 빨간 걸 메고 올 걸 잘못했나요? 네. 그래도 요즘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서의 포인트도 많이 잡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 기자재 포인트도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이제 방송을 통해서 건축 기자재 보셨던 분들 양봉 또 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양봉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또 자부하지만 저희가 정말 소식 하나 전달하는 거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숫자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데요. 여러분들 어디 다른 여타 방송들도 마찬가지로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 중에는 저만큼 올라간 거 막 쫓아가서 뭐 이거 사세요 그래놓고 조금 올라가면 내가 사랬잖아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수익률이 숫자가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주식 시장입니다. 네. 지금 밝은 해님님께서 오늘 이제 건축 기자재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대우건설 건설주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건설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주 같은 경우도 뭐 좀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무겁잖아요, 좀. 근데 요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했거든요. 건설주는 저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요. 보시는 게 있습니까? 계룡건설만 봐요. 계룡건설. 계룡건설. 그거는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하면 1년에 지금 시가총액만큼 벌어요. 워낙 싸다. 또 계룡산의 전기를 받는 기업이라면 그러니까 또 저 충청도 쪽이고 그러니까 뭐 행정수도 뭐 이런 얘기하고도 또 엮일 수도 있고 하여튼 배당도 지금 뭐 한 800원 정도 올해 주더라고요. 배당도 800원 정도 주고 뭐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가 좀 시총이 그렇게 안 커요. 뭐 한 1년에 영업이익 뭐 한 1,800억 이렇게 버는데요. 시총이 3,000억대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계룡산 전기 받는 워낙에 또 이제 앞으로의 정부에서는 기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주식 차트에서는 기는 어떻게 되는지 계룡건설 한번 계룡건설 한번 봐주시죠. 볼까요? 그러면 나온 김에 기를 이름 하나는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에 작년 9월 달에 45,000원 고점 찍은 자리가 있네요. 그 근처까지 좀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조금 조정받는 구간에 계속 좀 노려보신다라면요.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정확히 3,639억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그 진시진 같은 데 나가서 제가 얘기할 때 그때는 3,000억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좀 올라왔네요, 많이. 예상하시는 그러면은 계룡건설에 대한 밸류에이션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그런 거는 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라면 뭐 1, 20% 이렇게. 근데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차트 놓고 보면 전고점까지라고 하더라도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건 얘기할 가치가 없는 얘기고. 여기서 그 계룡건설에 대한 영업이익 말씀해 주셨잖아요.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기업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300억 났어요. 와, 그러면 거의 시총을 따라잡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조금 못하면 1년에 시총만큼 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고요. 2년 동안 벌면 주식 다 사고도 남습니다. 이 회사 발행 주식 다 이 회사의 남아요. 배당도 생각보다 일단은 여기 기업 분석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건설주 치고 좀 높아요. 배당도 지금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주총에서 800원 배당한다라고 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죠. 이 계룡건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이 계룡건설은 빠지면 사서 기다리면 먹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좀 자신 있게 눌려 있을 때 그렇죠. 보셔도 괜찮다. 네, 자신 있게 그냥 들어가면 시간만 좀 투자하면 버는 주식이 이런 거죠. 그러면 밝은 핸디님이 유튜브에서 지금 질문을 개우건설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매수하고 싶으신 건지 질문까지는 안 주셨지만은 하고 싶으시면 저는 계룡건설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승전 계룡건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태까지 이제 건축 기자재 새로운 종목들 많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사실 보강산업까지는 관심 있게 보는데, 3일 CNS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사실 좀 많이 들춰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세요? 저 일단 뭐 조금 탑픽은 좀 큰 종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S 동서를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 인선 ENT 우리 이강문 전문가도 좋아하는 종목이죠. 네, 저도 인선 ENT의 최대 주주예요. 44%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폐배터리 업체에다가 투자를 해서 자, 요게 저 2차 전지 재활용 사업들 가끔 가다가 막 되게 부각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쪽 재활용 시장에도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콘크리트 파일도 하고 있고요. 자, 직접 주택 건설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뭐 이 파일부터 시작해갖고 기초 자재서부터 시작해갖고 자기들 이런 것들 직접 뭐 건설도 하니까 굉장히 좀 이 마진이 좋은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적 부분들은 안 따져볼 수가 없겠죠. 굉장히 꾸준하게 잘 크고 있어요. 자, 작년에 1조 한 6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요. 놀라운 숫자입니다. 2019년에 7,70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전보다 더블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영업이익은 마찬가지 그때가 700억 정도 됐었는데요. 작년에 3천억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지금 주가는 상당히 싼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건설 경기하고 맞물려서 이 매출이 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쪽이니까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좀 빠질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오늘 음선이 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자, 22평선, 62평선 다 살아있죠. 다 살아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림에서는 빠져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빠집니다.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22평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뭐 충분히 차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 오늘의 탑픽은 IS 동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놓친 유튜브 채팅이 있는데요. 윤수짱월천님께서 질문이 있어요. 시멘트 종목들 중에서 가벼운 종목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가벼운 종목은 이따가 저 추천주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추천주 제가 먼저 살짝 추천주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시멘트 갖고 오셨습니까? 시멘트는 아닌데. 네. 그러면 이제 시멘트 가벼운 종목보다 오늘 추천주를 보라.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포커스 EJ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러시아 제재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많이 익숙한 종목들을 소개를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변화가 어제의 온도와 오늘의 온도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하는 시기 때만 해도 5차 회담이 조기에 끝났다. 생각보다 짧게 끝났다. 어떤 이제 좋은 결말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 미증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증시기도 장중에 상당히 좋았는데 우리 장이 끝나고 난 다음 장이 끝날 때쯤부터 해서 조금은 시장에 좀 걱정이 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평화협상인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부 그리고 또 좀 동부 쪽에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크게 또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 협상에 대한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와르르 좀 내려왔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를 둔 뉴스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또 강하게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아직까지는 5차 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에 대해서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림반도는 뭐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논의할 대상 아니다. 우리 영토다. 러시아 영토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고 저게 되게 웃기는 게 그런 거예요. 네.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잖아요. 네. 뭐 어디서 저기서 후르초프 때 떼주긴 떼줬지만 어쨌거나 네. 소비에트 연방 하에서 그 떼주고 난 다음에 저 구소련이 갈라지면서 우크라이나 영토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일본이 만약에 네. 우리나라에 네. 저기 울릉도에 와서 네. 그 울릉도에 만약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쳐요.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본이 전병을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야 니네 우리 편 할래? 저 한국 할래? 일본 할래? 투표해라. 그래갖고 그 투표를 그걸 근거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우리도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마도? 대마도 가서 여기 우리나라 말 많이 한다. 대마도 콜. 그렇죠. 그럼 이게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크림반도라는 지역 자체가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반강제적 가져왔지만 네. 지역적으로 크림반도를 어디의 영토다라고 뭔가 정확하게 내세우지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리 땅이다라고 아예 뭘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원래 저 우크라이나 건데 네. 뺏은 거예요. 그냥 그쵸, 뺏었죠. 힘으로. 힘으로 뺏은 거죠.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정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좀 더 보면은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 앞에서 앞으로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를 유럽이 사들인다면 루브화로 결제해라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천연가스 대금을 루브화로 결제한다. 근데 거부한다라면은 바로 가스관을 잠그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것도 이 네. 루브라 얘기 나오니까 또 네. 생각나는 거 있는데 내일이 네. 또 러시아가 이자 갚아야 되거든요. 또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루브라로 줄게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일단 앞에는 달러로 갚긴 했는데 달러로 갚았는데 요번에 루브라로 줄게 그러고 네.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러시아의 이 외환 보유 이 수치를 보면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이 외화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사실 이제 이자 갚는 건 어렵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요번에는 좀 더 강하게 했다라는 거. 루브라로 결제하지 않으면 가스관 잠그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때문에 이제 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이제 독일에서는 러시아의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교체하겠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그린 수소를 수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러시아의 원유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탈에너지 탈러시아 정책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친환경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소 경제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에 반사적으로 올라왔었던 인플레의 경고가 됐었던 에너지주, 곡물, 수산, 기타 등등의 금속 종목들이 오늘은 모두 다 휘청거렸습니다.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제가 HTS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에서의 가격 형성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전체적인 등락이 컸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중앙 에너비스 상한가고요, 대성 에너지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 동원수산 상한가, GSE 상한가, 한국석유, 동일금속, 뭐 중앙 D&M, 미래생명자원, 흥구석유, 한성기업 이와 같은 기업들이 모두 다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내일 장 출발에 상당히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 네. 전쟁이 뭐 네. 협상이 5차 협상이 잘 됐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미국 쪽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뭐 두고 볼 일이다. 러시아가 그렇게 정직한 그런 푸틴이 정직한 사람은 아니고 전에도 거짓말 치고 그랬으니까 두고 볼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블링컨 네. 저 미국 국무장관도 마찬가지 행동만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는 게 뭐냐면요.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제시를 한 그런 조건들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중립국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요. 저 주변에서 어떤 국제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기구에는 폴란드, 뭐 터키, 이스라엘 뭐 이런 쪽이 그 기구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자기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으면 그 나토처럼 네. 자동으로 이렇게 참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중립국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러시아 쪽에서는 네. 그게 나토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네. 만약에 폴란드가 자동으로 참전을 해야 된다면 폴란드하고 터키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참전을 하게 되면 나토는 자동으로 참전이죠. 네. 그래서 이게 조건도 꼼꼼히 좀 따져본다라면 이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요. 이게 또 반대로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연합을. 그렇지, 그런 것도 오늘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뉴스가 화려합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이제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우리 둘이 이제 좀 뭔가 상호 보완을 하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오펙 국가들의 의견도 나왔어요. 맞아요. 러시아를 뺄 수 없다. 네. 그런 뉴스들. 이 때문에 지금 가장 시장을 자극시켰던 뉴스는 루블화로 결제해라 아니면 가스관 잠그겠다는 말이 굉장히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치켜 세웠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확실히 다시 한번 또 변동성 내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이 전후 처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까다로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둘이서 그만하자라고 그냥 그만두게 돼 버리면 러시아가 그렇게 사람들 죽이고 그랬던 데에 대한 대가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데 이게 푸틴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푸틴도 마찬가지 거의 뭔가를 확실한 걸 얻어야지 전쟁을 한 데 대한 명분이 사는 거죠. 어떤 언론들 이렇게 보게 되면 러시아 군인들이 15,000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시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푸틴의 정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만큼 큰 뭔가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앞에서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EJ를 통해서 이 전쟁 초기 때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잡고 곡물 관련된 종목, 농기계까지도 잡고 수산주도 보고 그때는 이제 정말 이 타이밍적인 트레이딩을 좀 많이 좀 득을 봤지만 어제 평화회의 이후부터 해서는 좀 사실 고개를 많이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변동이 좀 클 것 같고, 여기 지금 이제 이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내일 시장에 대한 출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이제 주식적으로 좀 접근해 본다면, 이번에 이제 또 다시 밝은 햇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독일에서 이제 이 그린 수소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두산 퓨얼셀 내일 잘 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내일 좀 발동이 좀 나올까요? 자, 오늘도 좀 수소 쪽이 좀 움직였었죠. 미국하고 그 합작법인 그런 것들 잘 운영한다라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추세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간혹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가장 큰 단점이 저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수소는 용기에다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표면에 4분의 3이 물이잖아요. 그 물이 H2O잖아요. 그러니까 O 하나 떼내면 H2 수소가 되는 거니까 이 무궁무진한 에너지죠. 또 이게 순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수소를 산소하고 반응시키면 물이 나오잖아요. 또 그 물을 또 분해를 하면 또 수소가 되는 거고 계속 순환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두산 퓨얼셀은 마찬가지로 두산그룹에서 그 미국 회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뭐 분명히 좀 더 이렇게 들고 가면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이 우리나라의 연료전지,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사업의 80%를 두산 맞아요. 퓨얼셀이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혜택을 크게 주가에 좀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이 수소 산업에 대한 속도를 누가 가장 많이 내고 있냐면은 독일이 속도를 가장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수소 경제에 대한 가속화가 나온다라면은 유럽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정책이 좀 펼쳐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서 유럽으로 진출이 가능한 유럽과의 협력이 가능한 또 국내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네. 호주에서 그린 수소를 네. 수입을 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린 수소를. 자, 이 그린 수소라는 게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수소를 그린 수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금 수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방법은 지금 블루 수소 형태죠. 천연가스 성분이 메탄 성분이니까 이 메탄 성분에서 탄소 떼내면 수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는 떼내갖고 그 CO2가 발생되는 거 이걸 포집을 하고 수소를 따로 떼내면 이거는 블루 수소가 되는 거고 네. 그거 말고 완전히 그린 수소 네. 그거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만드는 수소를 저거라고 그린 수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그린 수소 쪽 같은 경우는 가는 길이에요. 예, 가는 길이기 때문에 뭐 의심할 틈도 없고요. 자,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쪽하고 같이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보셔야 돼요, 요거는. 저희가 사실 예전에 따로 방송이 아닌 자리에서 저희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사담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소 가지고 사담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소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라는 거를 이재필 전문가님 느꼈고 사실 저도 이제 수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EJ를 통해서 저 역시도 수소 에너지에 대한 소개를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이재필 전문가님과 대화를 해봤을 때 정말 많이 알려주실 것 같고요. 저도 못지않게 수소를 소개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 주셨던 그린 수소, 뭐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이렇게 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새롭게 생산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천천히 또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유튜브 참여를 또 들어와 주셨는데요. 방송 초기 때보다 더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만큼 대화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참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은 콕콕 잡아서 이재필 전문가님께 또 전달하기도 하고 제가 또 읽어서 또 해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픽 네. 아까 말씀하시던 것 중에 네. 탑픽 하나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러시아 제재에 대한 키워드가 에너지가 가장 큰 조건이다 보니까 내일 분명히 오늘 상한가 나왔던 그러니까 시간의 단가에서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이 가장 변동이 클 겁니다. 근데 그 변동에 대한 중심이 누가 될까? 가장 탄력적인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GSE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처럼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단기간 하락이 굉장히 깊거든요. 이 라인대가 단순한 조정은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급락 수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의 단위가에서 바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어서 내일 이제 이 GSE를 따라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마도 내일 추격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투자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포커스 EJ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는 또 뭐 시간이 저 추천주를 말씀드릴 그런 시간대가 돼 가네요. 네. 자, 바로 추천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동양 파일입니다. 아까 뭐 시멘트 관련되는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건 어제 이강무 전문가가 추천주로 고려 시멘트를 좀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동양 파일입니다. 자, 요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콘크리트 파일이 풍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리고 지금 상장 회사 중에는 뭐 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두 종목하고 마지막 종목이 이 동양 파일입니다. 자, 근데 이 콘크리트 파일의 출하량은 계속해서 굉장히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지금 환경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 건물을 지으려면 뭐 땅을 파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땅을 막 파고 난 다음에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채우고,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동양 파일에서 만드는 이 콘크리트 파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근데 자, 왜 이 하필이면 동양 파일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콘크리트 파일의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다른 쪽도 이렇게 건설 쪽도 있고 매출이 있지만요. 자, 이 동양 파일은 거의 99%가 콘크리트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파일이 풍기 현상이 나오고 그러면 가장 좀 거기에 따라서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또 이 동양 파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 상승이 가장 클 때는 그럴 때죠. 적자를 계속 내다가 흑자를 내고 또 흑자로 전환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출이 더 커나갈 때, 그럴 때가 가장 주가 수익률이 큰데요. 이 동양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작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겨우 넘는 그런 종목이라서 움직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뭐 2020년까지는 이것도 적자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2021년도에 한 82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계속해서 적자가 났으니까 부채가 많거나 뭐 재무구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부채 비율이 6.7%예요. 67%가 돼도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요. 부채 비율이 6.7%다라는 거, 이거는 빚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빚 없이 그냥 오로지 현금 장사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유보율이 뭐 한 1080%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이 자본금이 100억 정도가 되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만큼, 시가총액이 1089억 정도 되는 1082억이네요. 1082억 되는 회사인데 자본금 100억에 이 유보율 1080%면 1000억 이상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가총액만큼을 유보금으로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회사 재무구조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건설 주택, 건설 경기 사이클상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 콘크리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거푸집 같은 경우는 벌써 좀 움직였고, 자, 그 다음에는 요런 쪽이니까 뭐 요런 쪽에 갔다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좋은 모습이 나오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사이클 돌아가는 것들, 뭐 요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1차로 6,5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6,500원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단은 요거는 1차로 목표가를 뭐 설정해 드린 거고, 나중에 뭐 이거 넘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또 리뷰를 드리기로 하고요. 손절가는 4,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비나텍입니다. 앞에서 수익률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시장에서 필요한 종목들도 있지만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정말 많이 소개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비나텍도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독일 에너지 기업에서 호주의 그린 수소를 수입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오늘 장중에는 JNK 히터를 통해서 급등세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한국과 미국의 수소 합작 범인에 대한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수소라는 키워드로 해서 제가 일전에 하나솔루션 효성첨단 소재를 소개를 드리면서 하나라는 그룹이 바뀐다,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라는 이야기까지 건네드리면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신사업,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사업이 수소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SK, 롯데, LG, 기타 등등의 또 두산까지 기타 등등의 많은 그룹사들이 새로운 신사업부를 수소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소에 관련해서 진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비나텍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슈퍼커패시터라고 해서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고압의 이 전기를 쓰는 구간 안에서 쓰는 이 순간적인 압력을 견뎌주고 순간적인 전력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공급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연료 전지에 관련된 일을 해왔던 기업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수소라는 키워드에서 비나텍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2차 전지라든가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수소 전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인데 수소 에너지로 하게 된다면은 수소와의 결합으로 폭발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화학적 첨가제가 첨가되기도 하지만 비나텍이 만드는 거는 MEA라고 해서요. 이 수소에 대한 이 결합을 좀 더 높여주는 분리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만드는 ME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캐파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 시장에서 선택받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통틀어서 손가락 안쪽에 회사밖에 없습니다. 몇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비나텍이다. 사실은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소 관련해서는 두산표열세, S표열세, 동양표열세 이와 같은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 건물용이든 자동차용이든 모두 다 MEA에 대한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폭발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나텍을 좀 오래 알아두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와서는 특정 지역 아마 이 성남 지역부터 시작해서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정책이 보급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도 없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든 어떤 정부에서든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서 건물용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용 연료 전지에 대한 확대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정책 수혜주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이 종목이 함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에서의 박스권 하단 위치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날짜에서는 3% 정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전히 상당히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출발하기 좋은 위치다. 매집하기 좋은 위치다. 접근하기 좋은 위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시초가 접근 방송으로 통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최근에 나왔던 이 박스권 하단 4만원대 이하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매물대 소화 자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500원, 5만원에 근접한 가격대 이야기 드리겠고 손절 라인 때는 36,900원 이 종목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얘기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유튜브 쪽을 잘 못 봤는데 저도 네. 이 아이디를 만들어 갖고 될 수 있으면 채팅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뭐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 또 내일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